여러분, 평생 고기를 멀리하고 매일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으면 뇌경색과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흔하고 당연한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해진 뇌혈관을 한순간에 터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뇌졸중 환자 10명 중 거의 8명에 달하는 76%가 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뇌경색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야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 직접 겪었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천의 한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72세 박 어르신이 한밤중에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반신마비 증상으로 다급하게 실려오셨습니다. 놀란 따님의 말에 따르면 이분은 평소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셨고 매일 점심마다 채소를 한 바구니씩 씻어서 생으로 챙겨 드실 만큼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혈관이 깨끗해야 할 분이 왜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셨는지 몹시 의아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박 어르신이 쓰러진 진짜 이유는 그분이 시장에서 정성껏 사온 싱싱한 채소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무서운 정답은 바로 늦은 저녁밥상에서 그 좋은 채소를 푹푹 찍어 드셨던 짭짤한 양념장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당장 눌러달라고 여러분께 절대로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단 1분도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내 가족을 살릴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밤 차가운 응급차 침대에 눕는 분이 단 한 명도 없도록 경로당에 함께 다니시는 오랜 친구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수술실과 응급실의 생사갈림길에서 어르신 환자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남성의사 김도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위에는 언제나 보글보글 끓는 찌개가 있고 짭짤하게 무쳐낸 나물과 깊은 맛을 내는 쌈장,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김치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족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기 위해 정성껏 간을 맞추고 끓여내던 그 익숙한 고향의 맛이 사실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밥상 위에서 무심코 반복했던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마비를 겪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는 비극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한국인은 하루 평균 3038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매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매일 시한폭탄을 밀어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서 68세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 어르신은 뇌경색을 예방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일같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셨습니다. 채소가 혈관을 맑게 해준다는 방송을 굳게 믿으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푹 데쳐서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채소를 입으로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은 싱거운 채소의 맛을 견디지 못하시고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쌈장을 듬뿍 찍어 드셨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무리하실 때는 뚝배기에 담긴 짠 된장찌개 국물을 바닥이 보일 때까지 전부 마셔버리셨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한꺼번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삼투압 현상이라는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피 속으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무섭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평온하게 흐르던 혈액의 양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혈관벽을 안에서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끔찍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는 의학적 원리입니다. 나트륨은 결코 우리 몸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노년기에는 이뇨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마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70대 어르신들의 혈관은 20대 청년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넘치는 고무줄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혈관 내벽은 이미 굳어버렸고 마치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 정원에 버려져 꽁꽁 얼어붙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낡은 플라스틱 무로스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딱딱하고 금이 가기 쉬운 낡은 호스 안에 갑자기 터질 듯이 강력한 수압의 물을 확 틀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스는 그 엄청난 압력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가장 약한 곳부터 쩍쩍 갈라지며 사방으로 찢어지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최 어르신의 뇌혈관에서도 바로 이런 참혹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셨던 그 착한 채소가 쌈장과 찌개 국물이라는 치명적인 짝을 만나면서 오히려 혈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무서운 칼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혈관 내벽 가장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고 섬세한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과도한 소금물로 인해 팽창하고 찢어진 내피세포 사이로는 온갖 염증 물질과 콜레스테롤이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어르신들도 뇌 혈관 속에서는 이미 이런 끔찍한 파괴가 매일 밤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평생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무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따뜻한 헌신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마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이런 차가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채소를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이 드신다고 해도 그 채소를 소금물에 적셔서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 불편하고 잔인한 진실을 지금 당장 두 눈을 크게 뜨고 직면하셔야만 내일 새벽 여러분의 가족이 구급차를 부르며 오열하는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혈관이 심하게 막히거나 터져서 쓰러지면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최악의 경우 반신마비라는 무서운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마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뇌혈관이 지금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마비보다 더 잔인하고 가족 모두의 영혼과 일상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진짜 비극은 바로 나 자신의 기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등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여러 의학기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 치매 환자 10명 중 무려 2명에 해당하는 20%의 환자가 바로 뇌혈관 문제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세포에 쌓이는 찌꺼기 때문에 생기는 알츠하이머와는 그 원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병은 뇌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 하나둘씩 조용히 막히면서 뇌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끔찍한 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75세 김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는 이 미세 혈관이 막히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넘겼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밭일도 직접 하실 만큼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발음이 심하게 꼬이면서 엉뚱한 단어를 내뱉으셨고 얼굴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어르신이 낮에 찬바람을 무리해서 쐬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가볍게 체한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렸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 잠시 누워 계시니 금세 증상이 사라지고 괜찮아졌다고 가족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음식에 얹힌 책이나 일시적인 피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로 가는 미세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경색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뇌의 가장 강력하고도 절박한 경고장이었던 것입니다. 뇌에 아주 작은 혈관들이 꽉 막혀서 뇌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마비가 금방 회복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날 저녁 이후 6개월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김 어르신의 뇌 속에서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연속적으로 막혀 들어갔습니다. 결국 6개월 뒤
김 어르신은 방금 식사를 다 마치시고도 며느리에게 왜 밥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거나 평소 가장 예뻐하시던 친손주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치실 정도로 단기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 퍼져 있는 미세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얇고 유리처럼 너무나 약합니다. 평소 식사 중에 젓가락을 자주 떨어뜨리시거나 물을 마실 때 사례가 유독 심하게 들리시거나 아주 잠깐이라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결코 나이가 들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며 보내는 마지막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런 중대한 증상을 노화나 소화불량으로 착각하여 소화제를 드시거나 바늘로 손가락을 따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시면 뇌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맙니다. 가족의 얼굴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평생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끔찍한 미래가 단 몇 달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무심코 넘기지 마시길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냉장고로 가셔서 빈 종이에 경고라는 두 글자를 크고 뚜렷하게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경고라는 두 글자를 직접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자를 남기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생명과 맑은 기억을 지켜내겠다는 스스로의 강력한 다짐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경고라고 적어두시는 그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남은 노후 동안 가족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뇌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지금 몹시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넓혀줄 아주 확실한 조력자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재가 결코 아닙니다.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단돈 2,000원, 3,000원이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푸른 잎채소, 바로 시금치와 청경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역학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짙은 푸른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뇌졸중 발병 위험을 11%나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흔하고 소박한 채소들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 강력한 생명줄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금치와 청경채 잎사귀 속에 듬뿍 들어있는 무기질산염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이 무기질산염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놀라운 물질로 변신하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나이가 들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좁아질 대로 좁아진 혈관의 통로를 훌쩍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찌꺼기가 쌓여서 꽉 막히기 직전이던 낡고 딱딱한 고무호스가 산화질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원래의 굵기대로 넓어지고 유연해지면서 그 안으로 맑은 피가 시원하게 콸콸 흐르게 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화학약품을 드시지 않아도 자연이 준 이 훌륭한 성분 덕분에 치솟던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는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채소도 드시는 방법을 틀려버리면 멀쩡하던 콩팥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끔찍한 독약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5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뼈아픈 증거입니다. 이 어르신은 생채소즙이 혈관 찌꺼기를 청소해준다는 출처 없는 가짜뉴스를 보시고는 갓 따온 시금치와 청경채를 매일 아침 생으로 갈아서 엄청난 양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뇌경색을 막아보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시작한 그 행동이 불과 몇 달 만에 어르신의 신장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시금치와 청경채 같은 짙은 푸른 잎채소에는 칼륨과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아주 무겁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독한 성분들이 날 것 그대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노화된 신장은 이를 걸러내지 못해 극심한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치명적인 독소가 쌓여 심장이 멎거나
기계에 의존해 신장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끔찍한 사태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어르신께 당장 위험한 생즙을 끊으시라고 엄하게 호통을 친 뒤 가장 올바른 조리법을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도 지금 당장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신 다음 시금치와 청경채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딱 1분에서 2분 사이로 아주 살짝만 데쳐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아주 짧게 데치는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칼륨과 수산염은 뜨거운 물 속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생명줄과 같은 무기질산염은 파괴되지 않고 채소 잎사귀 안에 온전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위험한 생즙 대신 살짝 데친 청경채 무침을 식단에 올리셨고 그 결과 절망적이던 신장 수치는 다시 기적처럼 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토록 골치를 앓던 혈압마저도 안정적으로 떨어져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맘껏 누리고 계십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식습관으로 뇌혈관을 지켜낸 훌륭한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병원 치료를 꼬박꼬박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아무리 끓는 물에 데쳤다 하더라도 이런 잎채소를 함부로 드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장이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상태에서는 채소에 남아있는 미세한 양의 칼륨조차도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순식간에 멈추게 만드는 독화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식단에 푸른 채소를 올리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지금 이 채소를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허락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잘못된 지식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결단코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연이 내어준 이 소박한 채소들이 어떻게 조리되느냐에 따라 막힌 핏기를 뚫어주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요리할 때 부엌 도마 위에서 가장 먼저 썰어내는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식재료를 하나 가만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맵고 알싸한 향으로 우리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까지 쏙 빼놓는 둥근 양파는 사실 혈관 내벽에 번진 무서운 염증의 불길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소방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낡아버린 혈관 내벽에는 미세한 상처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납니다. 혈관 내벽에 생긴 이 미세한 상처들은 마치 오래되어 녹슨 쇠파이프에 더러운 이끼가 잔뜩 끼는 것처럼 피떡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혈전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버립니다. 그 벌어진 상처 틈새로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과 각종 썩은 노폐물들이 깊숙이 파고들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염증 덩어리를 겹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양파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귀한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꽉 막고 있는 이 치명적인 염증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긁어내고 청소해내는 놀라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특히 이 생명을 살리는 퀘르세틴 성분은 우리가 요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훌쩍 버려버리는 붉고 바스락거리는 양파의 겉껍질에 부드러운 하얀 알맹이보다 무려 60배나 더 진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뇌리에 각인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현실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훌륭한 양파를 혈관을 살리는 생명줄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찢어발기는 독약으로 직접 만들어 드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이나 동네 이웃들의 출처 없는 잘못된 건강소문만 덜컥 믿으시고 양파가 피 속의 기름기를 모조리 빼준다고 단단히 착각하셔서 기름이 하얗게 둥둥 번들거리는 돼지비계나 족발과 함께 양파를 한 솥에 넣고 푹푹 끓여 드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탁월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양의 끈적한 동물성 포화지방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양파의 결마다 빈틈없이 뒤엉키게 되면 퀘르세틴의 좋은 성분은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돼지기름을 스펀지처럼 잔뜩 머금어
흐물흐물해진 양파를 매일 밥 반찬으로 드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뇌혈관에 썩은 염증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직접 퍼서 밀어넣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70세 남성 어르신의 실제 뇌경색 전조 증상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시며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어르신은 오랜 친구분들이 하나둘씩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시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셨고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굳게 믿으시며 매 끼니마다 짭짤한 양파장아찌를 산더미처럼 밥상에 올려놓고 억지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혈압 수치는 안정되기는커녕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수치까지 무섭게 치솟아 올랐고 결국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끔찍한 원인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허망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양파를 절일 때 독처럼 무자비하게 들이부은 엄청난 양의 짠 간장 때문이었습니다. 중풍을 맞고 노후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 매일 정성껏 챙겨 드셨던 짭짤하고 아삭한 양파장아찌가 오히려 혈관벽을 날카롭게 찢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소금물 폭탄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잔뜩 겁에 질린 어르신께 당장 그 짜디짠 장아찌 밀폐 용기를 식탁에서 치우시라고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생명력을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뇌혈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올바른 부엌 처방전을 다시 상세히 내려드렸습니다. 양파는 기름진 고기 국물에 푹 끓이거나 짠 소금물에 새까맣게 절이지 마시고 향긋한 표고버섯과 함께 들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른 프라이팬에서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짧게 볶아 드시는 것이 노년의 혈관에 가장 이롭습니다. 표고버섯이 품고 있는 풍부한 천연 영양소와 양파의 퀘르세틴이 가벼운 열기 속에서 만나면 혈관 내벽에 들러붙은 염증을 흔적도 없이 가라앉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들기름에 포함된 건강한 식물성 지방산이 양파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더불어 잔류농약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어 햇빛에 바짝 말린 얇은 양파 겉껍질을 따뜻한 물에 은은하게 우려내어 매일 차처럼 연하게 드시는 것도 끈적하고 탁해진 노년의 피 속을 맑게 정화하는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훌륭한 식재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 다루고 조리하는 사람의 손길과 방식이 엇나가면 어느 순간 내 목을 조르는 끔찍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당장 부엌으로 걸어가셔서 도마 위에 덩그러니 놓인 양파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야 내 혈관이 비명을 지르지 않을지 아주 깊이 고민해 보시길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참으로 야속하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하루하루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치아가 닳고 약해져서 질긴 채소를 마음껏 씹어 넘기기 힘들고 위장의 소화 능력도 젊은 시절보다 뚝 떨어져서 찬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가 살살 아프고 쓰린 경험을 아주 자주 하실 겁니다. 이런 연약해진 노년의 몸통을 따뜻하게 달래주면서도 뇌혈관을 꽉 막히게 하는 가장 흉악한 범인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아주 든든한 붉은 방패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식재료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내벽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맑은 피를 썩게 만드는 찌꺼기인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과정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최고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붉은 방패를 손에 쥐고도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위장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0대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아가 많이 약해지셔서 단단한 채소를 꼭꼭 씹어 넘기기 힘드시자 주변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말만 철석같이 믿으시고 매일 아침 빈속에 차가운 생토마토를 믹서기에 윙윙 갈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무서운 뇌경색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은 23년차 의사인 저도 뼈저리게 이해하지만
밤새 텅 비어있던 노년의 차갑고 약해진 위장 점막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차가운 생토마토즙은 지독한 위산 역류와 찌르는 듯한 심한 복통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뇌혈관을 지키려다 정작 매일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생명줄인 위장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70대 노년의 위장과는 20대 청년들의 튼튼한 위장과 그 생리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라도 내 약해진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속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토마토를 씻어서 곧바로 생으로 드시는 방식은 노년의 위장에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혈관을 지키는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마저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는 가장 안타깝고 비효율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토마토의 그 위대한 생명력을 노년의 혈관 깊숙한 곳까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유일한 의학적 지혜는 바로 따뜻한 불에 푹 익혀서 착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복통과 신물 넘어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할머니께 차가운 생토마토 주스를 당장 식탁에서 치우시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부드러운 토마토 달걀국을 끓여 드시라는 새로운 부엌 처방전을 상세히 내려드렸습니다. 냄비에 향긋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살짝만 두르고 잘게 썬 토마토를 부드럽게 달달 볶다가 달걀을 사르르 풀어 따뜻한 국물 요리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열을 가하고 건강한 식물성 지방이 더해지면 혈관의 방패 역할을 하는 라이코펜이 기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체내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굳어있던 어르신의 속은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덕분에 눈 녹듯 아주 편안해졌고 밤마다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들던 지독한 위산 역류도 씻은 듯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약해진 치아로 억지로 고통스럽게 씹을 필요도 없이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호로록 넘어가는 이 따뜻한 한 그릇이 헐어버린 위장도 건강하게 살려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혈관도 아주 튼튼하게 지켜낸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돌보고 계신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자녀분들, 부디 이 귀중하고 생명과 직결된 처방전을 절대로 혼자만 알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토마토 달걀국 조리법을 당장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을 올바르게 바꾸라는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절박한 당부 한마디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끔찍한 뇌경색의 사선에서 무사히 구출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것임을 저는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한번 퍼지기만 하면 시장에 달려가 그 채소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드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인 저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곧 건강해지는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이 맹목적인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천만한 착각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바로잡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훌륭한 식재료도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절대로 없으며 아무리 혈관을 맑게 해주는 좋은 채소라고 할지라도 내 몸이 견뎌낼 수 있는 적정 한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도리어 내 몸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얼마 전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얄팍한 정보만 덜컥 믿으시고 매일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던 71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뇌경색을 완벽하게 예방하겠다는 무섭고 잘못된 집착에 사로잡혀서 매일 하루에 토마토를 무려 1kg씩 억지로 씹어 삼키셨습니다. 밥이나 고기 같은 다른 필수적인 반찬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로지 토마토만 배가 터지도록 드셨던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 어르신은 혈관이 건강해지기는커녕 극심한 영양실조와 심각한 저혈당 쇼크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셔서 제 진료실로 다급하게 실려오셨습니다. 나이가 든 노년의 위장은 소화액 분비가 젊은 시절보다 턱없이 부족한데 그 연약한 공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채소의 거친 식이섬유가 무자비하게 밀려 들어오면 장벽이 꽉 막혀버리고 밤새 극심한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사실은 이렇게 몸속으로 과도하게 쏟아져 들어온 식이섬유가
노년기 뼈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칼슘과 같은 귀한 필수 미네랄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것조차 억지로 방해하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혈관을 지키려다 정작 뼈가 텅텅 비어버려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져 버리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스스로 앞당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꼴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여기서 제가 핏대를 세워가며 반드시 경고해야 할 더욱 치명적이고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의학적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병력 때문에 피 속의 찌꺼기를 녹이고 피를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인 와파린 약을 매일 꼬박꼬박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귀를 바짝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시금치나 청경채처럼 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은 피를 응고시키고 지혈하는 작용을 돕기 때문에 피를 묽게 만들어야 하는 와파린의 약효를 혈관 속에서 정면으로 가로막고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생명줄 같은 약을 매일 성실하게 챙겨 드셔도 약효가 전혀 듣지 않아서 피 속에 다시 무서운 혈전이 덩어리째 생겨나고 결국 뇌혈관이 다시 꽉 막혀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의학적 지혜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맹목적으로 미련하게 많이 먹어 치우는 데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밥상 위에서 내 손바닥 절반 정도에 들어갈 만큼의 적당하고 안전한 양을 올바른 조리법으로 요리하여 다른 다양한 영양소들과 함께 골고루 섭취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 평범하지만 가장 절제된 식습관만이 여러분을 무서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생의 마지막 날까지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정답임을 오늘 반드시 뼛속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밥숟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입술 한쪽이 비뚤어지며 말을 어눌하게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 중 10중 8구는 다급하게 반찌꼬리에서 뾰족한 바늘을 꺼내어 쓰러진 가족의 10손가락 끝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시커먼 피를 짜내려 하실 겁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 문을 지켜온 의사로서 저는 오늘 제 모든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엎드려 간곡히 호소합니다. 뇌혈관이 막혀 쓰러진 사람의 손가락을 바늘로 따며 피를 내는 그 끔찍한 민간요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영원히 휠체어에 가둬버리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장 치명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반신마비 판정을 받고 병실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쑥 빠지며 털썩 쓰러지셨습니다. 곁에 계시던 아내분은 너무 놀란 나머지 구급차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시고 예전부터 동네 어른들이 하던 대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10손가락과 발가락을 모조리 바늘로 찔러 피를 냈습니다. 시커먼 피가 몇 방울 나오면 막힌 기가 시원하게 뚫려서 금방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그 헛되고 잘못된 믿음 하나로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무려 3시간이라는 피 같은 시간을 집안에서 허망하게 흘려보내셨습니다. 남편분이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자 그제야 덜컥 겁이 나서 119 구급차를 부르셨지만 삐뽀거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오셨을 때는 이미 뇌세포가 까맣게 죽어버려 의학적으로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한계를 처참하게 지나쳐버린 후였습니다. 여러분, 뇌혈관이 꽉 막혀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부터 뇌세포는 단 1분마다 무려 200만 개씩 무서운 속도로 굶어 죽어 나갑니다.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몇 방울 짜낸다고 해서 머릿속 깊은 곳을 꽉 틀어막고 있는 단단한 핏덩어리가 마술처럼 녹아내리는 일은 현대의학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늘에 찔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환자의 혈압만 더욱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들고 더럽고 오염된 바늘로 인한 무서운 감염의 위험만 미련하게 높일 뿐입니다. 뇌경색 환자의 남은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사의 골든타임은 증상이 발생한 그 끔찍한 순간부터 정확히 4.5시간입니다.
반드시 이 4.5시간 안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셔야만 막힌 뇌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혈전용해제라는 기적의 주사를 정맥에 투여하여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마비라는 끔찍한 곤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내 얼굴 한쪽이 이상하게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면 가족을 차에 태우고 스스로 당황하여 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직장에 나간 자식들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방바닥에 누워 미련하게 기다리셔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 즉시 119를 누르시고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받으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날아오셔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손가락 따기라는 위험한 악습을 하루아침에 단번에 버리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강하게 움직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다른 수많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 생명줄 같은 영상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누군가가 바늘로 손가락을 따는 대신 다급하게 119를 누르게 만들어 이름 모를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과 남은 여생을 마비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낼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곧 파괴되는 뇌세포이며 오직 119를 누르는 여러분의 빠르고 냉정한 판단만이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지켜내는 세상에서 유일한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시는 40대, 50대 자녀분들, 그리고 헌신적인 보호자 여러분께 이제는 제가 참으로 가슴 먹먹하고 죄송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부모님이 정성껏 끓여주신 찌개나 국을 한 입 드시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이 소금태산처럼 짜냐며 무심코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러셨다면 오늘 제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모님의 작고 구분 등을 한번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길 의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 차갑고 매서운 응급실 복도 한 구석에서 70대 어머니의 뇌수술을 애타게 기다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던 40대 아드님의 눈물은 23년차 의사인 저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고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 아드님은 평소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나 무쳐주신 나물이 너무 짜다며 식탁에서 매번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입맛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깊은 자책감과 서러움에 홀로 부엌에서 대충 짠 반찬으로 식사를 챙겨 드시다가 그만 무서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드님은 어머니가 그저 나이가 들어 고집이 세져서 일부러 짜게 요리하신 줄만 알았지 그것이 노화로 인해 혀의 감각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슬프고 처절한 신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을 치며 가슴을 뜯고 오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70대 노년기에 접어들면 혀 표면에 오톨도톨하게 솟아올라 다양한 맛을 섬세하게 느끼게 해주는 미뢰라는 신경세포가 절반 이상 무참하게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퇴화해버립니다. 특히 짠맛을 감지하는 예민한 미각 안테나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고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소금을 한 움큼 넘게 들이붓고도 음식이 짜다는 사실을 전혀 뇌로 인지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요리하신 밥상 위의 반찬이 갑자기 소태처럼 짜졌다는 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고집이 세진 것이 아니라 무심한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혀의 감각신경이 늙고 병들어 버렸다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외로운 노화의 신호입니다. 이런 가여운 부모님을 향해 짜다고 무정하게 핀잔을 주며 밥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늙어가는 노년의 서러운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아주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자녀분들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소금 단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멀리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든 부모님의 잃어버린 미각을 부드럽게 속여줄 아주 현명하고 따뜻한 부엌 처방전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만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훌륭하고 과학적인 해답은 독이 되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에 자연이 주는 새콤한 신맛과 깊고 풍부한 향기로 빈 밥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찌개를 끓이시거나 나물을 조물조물 무치실 때 소금의 양을 평소보다 과감하게 반 이하로 팍 줄이시고
그 빈자리에 새콤한 식초나 상큼한 레몬즙을 아주 살짝만 떨어뜨려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분 좋은 신맛은 둔해지고 잠들어버린 미각세포를 찌릿하게 자극하여 짠맛이 턱없이 부족해도 음식이 결코 밍밍하거나 맛없지 않다고 뇌를 완벽하게 속여주는 아주 신비로운 생리적 착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혈관을 찢어놓는 인공화학 조미료 대신에 자연의 감칠맛과 향기가 폭발하는 표고버섯 가루나 알싸하게 다진 마늘, 그리고 고소하고 향긋한 들기름을 반찬에 듬뿍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천연의 향기가 더해지면 혀끝에 닿는 음식의 풍미가 너무나도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치명적인 소금이 굳이 없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아주 맛있고 행복하게 뚝딱 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막혀가는 뇌 혈관을 맑게 지켜내는 위대한 기적은 병원의 값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의 이런 세심하고 애정어린 부엌의 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숭고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이 오고 가는 이 차갑고 긴박한 응급실 문 앞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생명줄 같은 부엌 처방전을 매주 정성껏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꾹 누르셔서 저 김도연 의사가 여러분 가정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든든한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따뜻한 국이 오르는 밥상머리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꼭 다시 틀어놓고 짠맛 없는 건강한 식단을 다 함께 굳게 다짐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무겁고 간절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생명줄 같은 영상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소금의 무서운 진실과 시금치, 양파, 토마토를 올바르게 요리하는 부엌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두드리고 흔들어 놓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의 따뜻한 봄날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부신 봄날에 여러분이 누워 계신 곳이 숨을 쉴 때마다 기계 소리가 삐루루 울려 퍼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갑고 낯선 중환자실의 비좁은 침대 위가 아니기를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마비 때문에 힘겹게 휠체어에 주저앉아 직장 생활과 팍팍한 육아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랑하는 자식들의 얇은 등골을 빼먹으며 짐이 되었다는 미안함에 남몰래 눈물 짓는 서글픈 노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의 벚꽃이 하얀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아름다운 주말, 여러분이 튼튼한 두 다리로 따뜻한 땅을 굳건히 딛고 서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따뜻하고 작은 손을 꼭 맞잡고 동네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이 바로 제가 간절히 꿈꾸는 여러분의 진짜 훌륭한 미래입니다. 뇌경색과 혈관성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운명처럼 뚝 떨어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가는 싱싱한 채소 한 접시